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처가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장모 최 씨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엔 법정 위증 혐의까지 더해져 윤 전 총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모해 위증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민보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게 장모 최 씨와 관련된 사건이 참 여러 개 나오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사건이 막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요. 이번에 대검찰청이 재기 수사를 결정한 게 모해 위증 사건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고, 법률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재기 수사란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재기 수사라는 건요. 예. 우리가 검찰에 억울한 일이 있어서 누구를 고소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에서 이걸 검토해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제 고소한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니까 아하. 한 번 더 심판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걸 고등검찰청에다 항고를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고등검찰청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또 기각을 하면 예. 그다음에 이제 대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예. 이렇게 이제 상급 검찰청에서 예. 하급 검찰청이 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해봐라. 예. 라고 하는 걸 재기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면은 뭐 고검이나 이제 그 지검에서 다 이게 불기소된 걸 이번에 대검찰청이 재수사 지시를 했다 이런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네. 사업가 정대택 씨에 네. 관련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이 이른바 정대택 사건이라고 하는 게요. 네. 2003년도에 벌어진 일인데 네. 이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스포츠센터 건물을 이 정대택 씨가 인수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그 건물에 걸려 있는 채권을 인수하는 건데요. 예. 채권을 좀 싼 값으로 인수를 해서 예. 나중에 이게 정상적으로 경매가 돼서 물건이 팔리면 예. 자기가 산 채권에 의거해서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52억 개의 채권이 걸려 있는 그 채권을 예. 99억 원의 사기로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아. 그리고 그 중에서 89억 원은 금융기관에서 조달을 하기로 약속을 받아요. 예. 그럼 이제 초기 계약금 10억 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 초기 계약금 10억 원을 댄 사람이 바로 당시에 이제 당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아니었지만 예. 현재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고요. 예.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 차액이 그러면은 53억 원이 생기잖아요. 예. 이걸 이제 절반씩 나누기로 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갑자기 장모 최 씨가 예. 이 26억 5천만 원이죠. 53억의 절반이니까. 예. 이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서로 이제 법적인 분쟁에 들어가게 돼요. 네. 거기에서 이제 비롯된 사건인데 처음에 이 재판에서는 이 정대택 씨가 지고 예. 장모 최 씨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네. 그 당시에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예. 두 사람이 그렇게 이익을 배분하기로 한 약정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약정서. 예, 이 약정서가 가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장모 최 씨가. 아, 그래요? 예, 거기에 이제 법무사가 입회를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네. 그 법무사가 재판에 나와서 예. 나는 이런 약정서 작성을 입회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정대택 씨는 지고 예. 장모 최 씨가 이기게 되는데 아. 그 뒤에 이제 반전이 벌어져요. 예. 이 법무사, 당시 약정서 체결에 입회했던 법무사가 예. 다른 재판에 나와서 당시에 내가 위증을 했다. 아. 장모 최 씨로부터 돈을 받고 예. 거짓말을 했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백 씨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 이 법무사를 오히려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합니다. 아, 본인이 이제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자수를 했는데 예.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결국은 재판의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은 거죠. 예. 그 뒤로 이제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서로 간에 법적인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온갖 기망과 술수가 다 점철된 아주 오래된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예. 자, 그러면은 지난번 우리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네. 이 사건의 경우엔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수사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재기 수사가 가능해진 이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본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에 시작을 해서 그 뒤에 재판이 중요한 재판들이 2005년, 6년 이때 끝납니다. 네.
이 법무사 백 씨가 양심 선언을 한 것도 2005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그 계산을 해보면 공소시효가 다 끝났죠. 예. 이 모해 위증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 재판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계속 서로 이제 맞고소를 하면서 예. 2011년에도 재판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때의 예. 재판은 뭐였냐면 정대택 씨가 하고 다니는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예. 장모 최 씨가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예. 이 고소와 또 검찰이 무고를 인지해서 이 명예훼손 사건과 무고 사건이 병합돼서 2011년도에 재판이 있었는데요. 예. 이때 장모 최 씨가 이렇게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 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음흠. 그런데 정대택 씨가 그걸 가지고 예. 2011년도 11월 달에 재판에 장모 최 씨가 나와서 한 증언이 거짓말이다. 예. 라면서 이번에 작년 3월에 다시 고소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011년 11월부터 계산하면 예. 올해 11월 10년 계산하면요. 예. 올해 11월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이고 도대체 공소시효가 이게 그렇게 뭐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고소가 몇 건인지 제가 지금 헤아리다가 숫자를 놓쳤어요. 무지한히 많네요. 저도요. 이 예. 사건을 취재했지만 정확히 몇 건인지 세기가 힘들 정도로 예. 서로 간에 음흠. 이 고소가 굉장히 난무했던 사건이죠. 예. 예, 고소가 고소를 낳고 서로 간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갈등을 해온 예. 게 이게 벌써 뭐 거의 20년 가까이 다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하필이면 현재 재수사를 지시하는 데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어떤 지적이 장모 최 씨 측의 그 변호사로부터 나왔어요. 예.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생각해봐야 할 점은 뭐냐면 이 사건 전체를 2003년부터 지금까지 18년이 지났잖아요. 예. 이 사건 전체를 되짚어봤을 때 이상하게도 중요한 고비마다 예. 검찰권이라는 게 항상 장모 최 씨한테 유리하게 예. 이렇게 쭉 작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대택 씨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검사들의 뒷배가 작용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정대택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어떤 그 본인이 주장하는 검사들의 뒷배 예. 없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처음의 기회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선 국면과 이제 엮여서 굉장히 민감하기는 하지만 예.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어허. 그동안 이 사건이 진행되어 온 흐름이 너무나 이상하다. 예. 그리고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 그 부당한 혹은 매우 의심되는 영향력 없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정대택 씨 주장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 이 사건에 어떤 외압을 행사했거나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아직 그런 근거가 나온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직 전혀 없고요. 예. 사실 이제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증거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성격이잖아요. 이를테면 네. 뭐 윤석열 총장이 설령 예. 누구한테 뭐 전화를 걸었다, 담당 검사한테 전화를 걸었다 하더라도 예. 그게 뭐 증거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뭐 전화를 안 걸었겠지만 예. 그리고 뭐 검사들이 알아서 선배 검사의 처가와 연관된 사건이니까 예. 알아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것은 증거가 나오기 어려운 사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이나 혹은 다른 검사들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의 어떤 본질을 봐야겠죠. 예. 예. 좋습니다. 그 사건의 본질이 뭐냐. 이번에 예. 재기 수사가 일단 결정이 됐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진실을 규명하는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건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장모 최 씨가 위증을 했다는 부분을 들여다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당시에 명예훼손의 내용이 뭐냐? 굉장히 많아요. 16가지 내용이에요. 아이고 복잡하네. 예. 이 16가지 내용 중에 지금 시중에 떠도는 뭐 여러 소문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윤 총장의 부인이 뭐 모 검사와 교제를 했다라든지 예.
아니면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뭐 26억 5천만 원의 이익을 배분해 주기로 했다라든지, 예.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정대택 씨가 주장해왔던 아주 많은 내용들이 당시에 재판에서 다루어졌고,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장모채 씨가 그걸 부인한 내용을 예. 이게 위증이냐 아니냐라고 지금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사실은 재기수사를 하는 담당 팀의 의지에 따라서는 예. 그 16가지 주장들을 사실은 다 검증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런 과정을 다 검증을 해서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느냐 이것도 있지만은 설령 예. 밝혀지지 않더라도 예. 그런 어떤 그 위증이랄지 이런 어떤 개연성이 나오면 그 자체로 이 대선 전국의 어떤 하나의 폭풍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 16가지 명예훼손 내용 중에 예. 어떤 부분이 거짓말이었나, 어떤 네. 부분이 위증이었냐. 예. 근데 그 어떤 내용이 뭐냐 과연. 예. 이 내용이 얼마나 민감한가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정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그리고 장모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쪽으로도 상당한 네. 어떤 수사의 어떤 그 초점이 맞춰진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예, 부인도 두 지금 가지를 연루되어 수사하고 있다고 있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하고 예. 코바나 콘텐츠 후원 사건인데요. 예. 이 두 사건의 경우는 뭐 지금 수사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하는 걸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예. 그러면 또 다른 사건으로 또 바빠지시겠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